여러분, 현재 주택시장에는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혼란은 언제나 우려로 바뀌고 우려는 다시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사람들을 공황 상태로 이끄는데 이렇게 되면 언제나 그렇듯 진실은 파묻혀지고 거짓 소문과 정보가 활개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런 거짓 정보들을 막고자 여러분들에게 현재 그리고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틀란타 부동산 전문인 잔희정입니다. 2023년 9월 월간 주택시장 보고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 먼저 현재 주택시장 상황이 어떤지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현재 미국 전 지역의 주택 판매량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치는 전년 대비를 나타내는데 북동부 지역이 제일 높은 23.8%, 중서부 지역이 20%, 우리 조지아주가 포함된 남부 지역이 14.3%, 그리고 서부 지역이 12.5%를 기록하고 있고 이 모든 수치의 평균은 16.6%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NAR의 수석경제학자 로런스 유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현재 판매 활동을 주도하는 두 가지 요소는 판매 가능한 매물량과 모기지금리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둘 다 구매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금리가 7%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서 구매자 활동이 주춤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셨겠지만 현재 부족한 매물량 또한 여기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매하였던 사람들 또한 지금 집을 판매하면 다시 높은 금리로 주택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높은 금리가 판매자 활동 또한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매물량은 얼마나 있는 것일까요? 여기를 보시면 1999년부터 지금까지 지난 24년간의 매년 매물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는 현재 3.3개월의 매물량으로 팬데믹 기간보다는 매물량이 더 많아졌지만 판매자 시장을 벗어나는 6개월치의 매물량에 도달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2000년대 이후 주택시장 붕괴 시점인 2008년도 시점을 제외하면 우리는 계속 판매자 시장에만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매달 몇 개월의 매물량이 있었는지를 파란색으로 보여주고 있고 판매자 시장을 벗어나는 6개월치의 매물량에 도달하는 데는 얼마나 모자란지를 붉은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난 1년 동안 대략 평균 50% 정도가 모자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그래프는 미국 전체 지역의 평균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고로 우리 조지아주는 미국 전체 평균 이하이고 마지막 7월달 매물량이 2.5개월이므로 6개월에 도달하는 데는 3.5개월의 매물량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최근 매년 8월의 전체 매물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부터 2022년의 팬데믹 시점은 역대 최고로 낮은 금리로 인해 역대 최고로 높은 판매를 이루었던 시점이고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했습니다. 보시면 마지막 정상적이었던 연도들과 이번 해 8월을 비교하면 전체 매물량이 아직 많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금리로 시작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1972년부터 지금까지 지난 50년간의 인플레이션과 30년 고정금리의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파란색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고 초록색은 30년 고정금리를 나타내는데 왼쪽 점선 화살들을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70년대 초반에 많이 올랐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몇 년 후에 30년 고정금리도 같이 따라 올랐고 다시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자 2년쯤 후에 금리도 따라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2008년경에는 주택시장 붕괴로 인해 인플레이션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위치해 있는 시점을 주목해 보시면 팬데믹 기간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지금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따라 현재 금리가 높은 위치에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따라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이 이번에 말에
30년 고정금리가 6%대로 진입할 것이고 내년 하반기에 5%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금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한 가지 데이터로 측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확실히 이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2010년 이후부터 매년 페니메이가 미국인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1년 안에 주택 가격 하락을 예측하냐는 질문에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답한 비율을 보여주는데 작년 말쯤에 이 비율이 37%로 2008년 주택시장 붕괴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로 들어서면서 더 자세히 매달 진행한 설문조사의 답변 비율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월 달에 37%에서 가장 최근 7월에 24%로 떨어졌는데 아직 미국인들의 4명 중 1명은 앞으로 주택가격 하락을 예측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데이터는 어떨까요? 여기를 보시면 부동산 전문 기관들이 작년 1월부터 최근 6월까지 발표한 전월 대비 주택 가격의 변화입니다. 보시면 Case-Shiller, FHFA, CoreLogic, Zillow, Black Knight, Freddie Mac 전부 다 비슷한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작년 중순쯤 주택시장이 폭주하는 금리로 인해 급하게 식었고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는 조짐을 보여주었지만 다시 이번해 초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전월 대비 다시 인상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앞으로 주택 가격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여기 퍼서나믹스의 홈 프라이스 익스펙테이션 서베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이번 해 최근 3분기에 발표되었는데 이 조사는 100명 저명한 패널의 경제학자, 투자 전략가 및 주택시장 분석가의 예측입니다. 이들은 이번 해 주택 가격이 3.32% 인상률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그리고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인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2024년도 인상률이 이번 해보다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원래 이분들이 이번 해에 주택 가격 인상이 없을 거라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해 주택 가격 인상률을 수정했기 때문에 머지않아 2024년도 인상률도 수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택 가격 인상률을 수정한 전문가들이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모든 전문가들이 작년 말에 예측하기를 2023년에는 주택 가격 인상이 없을 것이고 하락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지만 현재는 보시다시피 모두 다 자신들의 예측을 수정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작년 중순에 주택시장이 급하게 얼어붙는 것을 보고 작년 말에 내년에는 주택 가격 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택 가격 인상률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매물량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데이터를 보시면 꽤 충격적입니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이사를 꺼려 하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 전체 몇 프로의 사람들이 몇 프로의 모기지 금리로 락인되어 있는지 볼 수 있는데 26%의 사람들이 3% 이하의 금리에 락인되어 있고 가장 높은 44.7%가 3에서 4% 사이의 금리에 락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해도 전체 모기지 소유주들의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20.3%가 4에서 5% 사이의 모기지에 락인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5% 이하의 금리에 락인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체 모기지의 91%입니다. 즉, 이 데이터만 보고 예측해보면 91%의 모기지 소유주들이 앞으로 자기 집을 판매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이 91% 사람들이 모두 다 앞으로 자기 집을 판매하지 않을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는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커플이 아이가 생겨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이들이 다 성장하고 출가해서 엠티 네스터가 되면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직장을 따라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도 있고 이혼 때문에 집을 판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구매자들에게 다행인 것은 현재 미국 전체 주택 소유주들의 38.7%가 모기지를 다 갚은 상태이고 초록색 부분의 30%는
자기 주택의 50%가 넘는 에쿠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현재 엄청난 에쿠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을 판매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매한다고 해도 높은 금리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캐시 구매가 안 되더라도 많은 금액을 다운페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들이 주택을 판매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른 집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매물량이 더 많아진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주택을 판매한다는 것으로 인해 주택시장에는 계속 움직임이 있고 또 그나마 다른 구매자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제 시장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앞으로 한동안은 매물량이 계속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주택 가격 인상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높은 금리 또한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요소이지만 앞으로 금리는 하락할 것이라는 것은 저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제 정보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계획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중요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